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가지볶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려고요. 이제 가지볶음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하죠. 어른들도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가지가 이제 물컹거리는 거잖아요. 요리를 해놨을 때. 그래서 저는 물컹거리지 않게 이제 제가 가지볶음을 할 거고요. 가지볶음 그러면 좀 흔한 음식이잖아요. 우리 옛 천저들부터 잡숴왔던 음식인데 좀 고급지게 좀 가지볶음을 할게요. 그러면 손님 오셨을 때 이 반찬이 결코 빠지는 반찬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면 와 가지도 이렇게 하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 들을 때가 있는데 가지볶음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쪄서도 하고 뭐 쪄서 무쳐도 보기도 하고 가지를 불에 구워서 아니면 후라이팬에 구워서 그러면 결국 굽는다는 얘기는 수분을 뺀다는 얘기거든요. 구워서도 하고 그래요. 저는 이제 얘를 절여서 쓸 겁니다. 거기다 좀 고급지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넣어서 제가 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 뭐 다른 이제 아이들도 보면 맛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런 거 물론 어쨌든 뭐 가지를 좋아하니까 잘 먹어서 어릴 때도 헤매겠는데 가지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기가 양념이 좀 배어야 되니까 고기를 제가 홍두깨살을 샀어요. 홍두깨살을 샀는데 저는 이게 홍두깨살을 국산이 워낙 비싸잖아요. 저는 수입을 쓸 때는 써요. 이제 홍두깨살인데 이게 수입이거든요. 코스코에 가서 좀 샀는데 양이 좀 많아가지고 이럴 때마다 조금씩 씁니다. 음, 고기를 좀 얇게 썰어요. 왜냐하면 가지를 절여 놓으면 얇아지니까. 근데 가지는 이제 볶는 게 얇은데 고기가 커가지고 뚝뚝거리면 따로 놓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좀 얇게 썰고요. 제가 오이 영상에 보면 오이를 제가 이렇게 얇게 썰은 것처럼 가지도 이렇게 얇게 썰고 얘가 비빔밥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비빔밥에 가지볶음을 이렇게 해서 넣으면 아주 맛있는 비빔밥이 되죠. 네, 우리가 비빔밥 그러면 가지도 볶아서 넣고 막 해요. 하긴 하는데 조금 이게 평범하잖아요. 저는 조금 평범을 좀 떠나서 만드느라고 이렇게 합니다. 고기를 이렇게 좀 얇게 썰어주세요. 우리가 그 잡채할 때 있죠. 잡채할 때 우리가 고기를 얇게 썰어 넣잖아요. 얘가 그래요. 잡채할 듯이 좀 얇게 고기를 썹니다. 다 썰어졌어요. 얘를 맛간장에다 양념을 할 거예요. 한 숟가락 정도만 제가 넣을게요. 요 고기가 지금 한 100g 정도 되거든요. 부재가 가지고 고기는 부재료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넣으면 가지가 부재료가 돼버리죠. 이렇게 하고 참기름을 조금 넣을게요. 많이 넣지 마세요. 나중에 또 이걸 양념을 또 할 거니까. 마늘도 조금 들어가고요. 제가 이제 정종이나 이런 거 미림을 안 넣은 거는 여기 맛간장에 이미 미림도 들어가 있고 정종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는 안 넣고 고기가 절여지는 동안에 가지 손질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가지를 사오면 꼭지가 긴 것도 있고 이렇게 짧은 것도 있는데 되게 가지를 사오면 이렇게 우리가 꼭지를 잘라내죠. 아깝잖아요. 그렇게 잘라내지 말고 최대한 까세요. 꼭지를 까요. 사실은 저가 이제 텃밭에다가 농사를 짓는데 농부들이요 농사 짓는데 정말 정성을 들여요. 그분들 농사 짓고 쌀 한 톨도 진짜 쌀 한 톨을 뭐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서른 몇 번인가 손이 가야지 그게 밥상에 올라간다고 할 정도로 농부들이 애를 써서 만드는 건데 우리가 그냥 뚝뚝 재료를 잘라버리면 아깝고 또 돈도 또 많이 나가니까 자 최대한 우리가 아껴 써야 되니까 이렇게 아주 끄트머리만 잘라내는 거로 합시다. 이렇게
어슷썰기를 하진 않고요. 얘를 토막썰기를 할 거예요. 토막썰기를 하는데 이제 가지도 보면 속에 이 C 부분이 있죠. C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얘가 좀 가운데가 좀 물르잖아요. 물러서 거기 좀 제가 좀 잘라내는 거예요. 얘도 이제 얘가 비빔밥으로도 먹을 수 있고 일반 이제 우리가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가운데 거 이렇게 빼요. 그래야지 얘가 음식을 했을 때 좀 육질이 좀 단단하게 씹히는데 가운데 거는 얘가 해보면 물러가지고 그래서 가지를 싫어하거든요. 가운데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가지가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 건데 3개인데도 양이 많죠. 너무 얇게 썰지도 않고 두껍게 썰지도 않았어요. 얘를 절여 보겠습니다. 또 살이 연해, 가지가 살이 연해 가지고 절이면 금방 절여져요. 소금을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으세요. 그래야지 얘를 간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얘가 간이 너무 세버리면 다른 간을 못해요. 요즘은 쪽파가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쪽파가 이제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파를 이제 실파를 주로 쓰죠. 대파하고 실파를 쓰니까 좀 두껍지 않게 얘를 썰어주고요. 양파도 제가 지금 작은 거 4분의 1쪽이에요. 이렇게 해서 양념은 준비가 됐어요. 청양고추예요 이거. 가지물을 짜 보겠습니다. 가지 짤 때 비틀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짜주세요. 틴타올이나 이런 데다가 면보에다가 짜주면 얘가 물을 더 많이 흡수를 해서 더 꼬들꼬들해요. 짰는데 얘를 너무 꼭 짜면 물기가 너무 없어서 나빠요. 짜기는 짜되 물기를 약간 있게 짜주세요. 짜니까 검은색 아주 검보라색이 선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가 사실 약간 초록빛도 있거든요. 초록빛도 나오고 검부름빛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볶아주면 요 색이 살아서 맛있어요. 제가 이제 호박이나 오이 같은 경우는 고기랑 저 호박이랑 이런 거를 따로따로 볶았는데 이번엔 가지는요 색깔이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이니까 고기를 먼저 볶아줄게요. 자글자글 볶아질 때 이때 가지를 넣으세요. 네, 마늘을 좀 넣고 이렇게 하면 가지에 고기 맛이 배서 맛있어요. 그냥 우리가 가지만 덜컹 이제 볶아 놓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고기 가지 볶음이 되기 때문에 영양가적으로도 손색이 없죠. 그 다음에 손님이 오셨을 때 가지에도 고기를 넣고 볶아? 이런 아마 얘기를 들을 거예요. 가지만 볶을 때 하고 이제 고기 넣어서 볶은 거하고는 맛의 차이가 엄청 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맛이 이제 이 간을 보세요. 가지 간을 봐서 거면 얘는 맛간장으로 간다세요. 소금보다는 맛간장이 가지에 더 어울려요. 가지를 소금에 절였지만 이제 꼭 짜냈기 때문에 좀 싱겁잖아요. 이제 가지가 이제 익어가고 고기가 거의 다 익었을 때 요때 양파를 넣는 거예요. 양파를 넣어서 살짝만 볶을게요. 양파 색이 나게 볶아놓고 불을 꺼도 잔열로 의해서 얘가 양파가 더 익어요. 굳이 여기서 양파를 다 익히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잔열로 양파가 충분히 익습니다. 요거를 좀 매콤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청양고추 있죠. 청양고추를 아주 얇게 썰은 거를 한 2~3개 넣으세요. 아니면 홍고추 있으면 홍고추 넣으시면 되고
홍고추 없으면 청양고추를 넣으시는데 우리 집은 아이들 먹고 먹이고 하려고 한다 그러면 청양고추 안 넣으셔도 됩니다. 아, 이렇게 하기엔 좀 뭔가 좀 부족하죠? 아, 그래서 여기다가 참기름 조금 두르고요. 그 다음에 깨소금 넣어서 얘를 한번 뒤적뒤적 해서 볶아주세요. 그러면 진짜 완성입니다. 손님 오실 때도 이 반찬 한 가지로도 뚝딱 반찬이 되고, 우리 영양이 좀 부족한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비싼 고기 안 써도 돼요. 저는 제가 수입고기 썼다 그랬나? 제가 수입고기를 쓰거든요. 홍두깨살 같은 거를. 굳이 뭐 비싼 한우 고기 안 써도 되죠. 이렇게 해서 가지볶음을 해놓으면 같은 가지볶음이지만 좀 품격이 다른 가지볶음이 되겠죠. 만약에 색깔을 내기 위해서 너무 빨간 거 뭐 막 집어넣으면 가지 본연의 색이 없어서 저는 막 붉은 고추 막 이런 걸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푸른 고추, 이게 청양고추 한두 개만 썼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지볶음을 완성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에 이런 영양가에 있는 가지가 굉장히 영양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영양가에 있는 가지볶음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